나는 조선 제4대 왕 세종 이도입니다. 2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저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태종께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셨지만 그 방법은 때로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의 길을 따르라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궁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소리, 억울함에 울부짖는 소리가 제 귀에 계속 들려왔거든요. 어느 날 궁 밖으로 미행을 나갔을 때 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농부가 관리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를 몰라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칼이 아닌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하들은 제가 너무 온화하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나 왕의 위엄이 서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황희 정승도 맹사성 대감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를 부르시어 왕의 자리는 고독한 것이다. 때로는 매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경복궁 근정전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지혜로워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문을 통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신하들의 반대와 아버지의 걱정 속에서도 저는 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즉위 2년차 저는 대대적인 인재 등용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고 신분이 낮더라도 학문이 뛰어난 젊은이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들은 모두 20대의 젊은 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조선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집현전을 설립할 때 대신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저나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시면 기존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이 젊은 학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충분한 녹봉과 함께 활발한 학술 활동을 보장해 주었죠. 집현전에서는 매일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중국의 고전은 물론 실용 학문까지 연구했습니다. 저 역시 틈만 나면 집현전을 찾아가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오시다니 처음엔 놀라던 학자들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학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정인지와의 대화는 늘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나 백성들이 그를 알면 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현전은 단순한 학술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였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였습니다. 학자들의 열정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바쁜 일정 중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반드시 책을 읽었습니다. 경사징수는 물론이고 의학서, 농업서, 천문학 서적까지 다양하게 섭렵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진정한 학습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위 10년차 북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으로 변방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책을 썼습니다.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주며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죠. 하지만 여진족의 침입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함길도에서
온 급보를 받았습니다. 여진족이 마을을 습격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온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김종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종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겠는가. 김종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북방을 평정하겠습니다. 최윤덕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곤육진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험난한 지형, 그리고 여진족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들은 백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저는 궁궐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사곤육진이 설치되고 변방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장수들과 병사들을 궁으로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대들 덕분에 백성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칼을 들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장영실을 처음 만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동래연에서 물시계를 만든 노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불러들였죠. 그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재능을 느꼈습니다. 신하들은 노비를 너무 중용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반대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실아, 내가 만든 물시계를 보여다오. 그가 가져온 물시계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물의 흐름과 기계의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천재의 기질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전하, 백성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장영실과 저희 특별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죠. 처음 시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실아, 이것으로 농민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앙부일구는 더욱 놀라운 발명품이었습니다.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였는데 장영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자경루는 말할 것도 없었죠. 물시계와 종이 연결되어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혼천이를 완성했을 때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기구였는데 그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지편전 학자들도 감탄했습니다. 전하,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천문학이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인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을 인정하고 키워준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 근처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의 곡성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농부가 관청에 송사를 내려 했지만 그를 몰라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한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공부해야 겨우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쉽고 배우기 편한, 그러면서도 우리말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아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전하, 중국 문자를 버리고 우리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대신들이 연일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오랑캐의 글자를 만든다며 격렬히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는 원리부터 연구했습니다. 입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밀하게 관찰했죠.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등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28자의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음은 소리를 내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처음 완성된 글자를 보았을 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우리 백성들도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겠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446년 음력 9월 드디어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날이 왔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여,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두 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을 담기 위해 만든 우리의 글자입니다. 광장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외 서를 사마띠 아니할세. 훈민정음 서문을 읽어내려가자 백성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 때였습니다. 전하, 이제 저도 제 손자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소. 누구나 배울 수 있소. 그 순간 광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조선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용비어천과 같은 문학 작품이 나왔고, 의학서와 농업서도 한글로 번역되어 백성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의녀들이 한글로 쓰인 의학서를 보고 더욱 체계적으로 의술을 익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박연과 함께 악을 정리하고 편종과 편경 같은 악기들을 개량했습니다. 궁중음악이 더욱 세련되어졌고 민간에서도 음악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글로 노래 가사를 적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만들어졌죠. 농업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농사직서를 편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양법을 보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 백성들의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한글로 기록되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업적들이 쌓여갈수록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아들들 간에 불화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향과 둘째 아들 의경 사이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에게는 자상하시면서 왜 저희에게는 엄하기만 하십니까? 향의 원망 섞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끝없는 학습, 그리고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이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글을 읽기가 어려워졌고
당뇨병으로 인한 갈증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조정에서 졸음을 참기 힘들 정도였죠. 신하들은 전하께서 너무 무리하셨습니다라며 걱정했지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노린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졌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온화했던 것일까? 밤마다 이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지편전으로 가서 학자들과 토론했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전하, 좀 쉬십시오라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백성들이 편안해야 내가 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개인적인 고통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1450년 저의 생애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걱정했습니다. 한글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가?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있는가? 신하들에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정인지가 전하, 전국 각지에서 한글을 배우는 백성들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구휼책을 더 체계화해야 한다. 지편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숨이 가빠와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후세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지혜로워지고 과학기술로 삶이 편리해지며 강력한 국방으로 평화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60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만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으며 한류의 바탕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고 한국의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의 마음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종의 후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유산을 물려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한글로 소통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평화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종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더욱 빛내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